네, 8.18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또 새로운 대표가 된 것은 뭐 큰 뉴스거리가 아니죠. 전당대회 기간 내내 1위를 달렸고 김두관 후보가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김두관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당대표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최고위원에 누가 당선되느냐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라는 게 뭐 역대로 보면은 이렇게 뜨거운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뜨거울 일도 아닌데 정봉주 후보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를 좀 뜨겁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18.23%를 기록하면서 1위를 했고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이미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을 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아서 이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전현희 그리고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뭐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2기를 함께 이끌어갈 당 지도부가 된 겁니다. 대부분 친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죠. 예. 민주당이 호남당에 머물지 않고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남 출신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이 떨어진 것을 놓고는 또 이번에도 호남이 떨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민주당이 뭐 호남당은 아니니까요. 전준호 의원 같은 경우 이 의원 같은 경우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도 고양이 지역구지만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니까 호남이 뭐 완전히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도 없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2위로 당선이 됐는데 그동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당간당했죠. 5위 안에도 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2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총괄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원들의 막판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뭐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함께 일했던 권익위원회 그 일 잘하는 그런 간부가 사망한 것에 대한 분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김건희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간부가 거기에 대한 가책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결과적으로는 살인자 아니냐 이렇게 전현희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은 당원이라든가 국민들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른 후보들도 뭐 역시 뭐 다 의미 있는 당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봉주 후보, 이 정봉주 후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11.7%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 5등 이현주 후보가 12.3%를 얻었으니까 정말 0. 몇 % 차이로 정봉주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처음에 원외 후보로서 1위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특유의 건방기가 발동을 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제다. 뭐 이러면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민주당 이재명 체제를 완전히 깽판 치겠다. 이런 생각을 밝힌 것이죠.
하필 그 말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전화를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이 박원석 촉새가 다른 방송에서 그냥 해버린 겁니다. 박원석이가 누굽니까? 민주당이 하루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고 이 말을 자랑스럽게 정봉주는 어차피 뭐 5등으로라도 당선이 될 거니까 민주당을 뽀개버릴 사람이 바로 정봉주다. 이런 의미에서 방송을 한 거죠. 이들은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하면 박원석이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재명이 뽀개버릴 거야. 정봉주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정봉주를 적극 더 지지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재명을 저격해 주세요. 이러면서 정봉주를 찍어서 1등이 되고 그러면 항상 이재명 옆에 앉아서 사사건건 이재명을 저격함으로써 자신의 몸값 올리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소멸시켜버리려는 어떻게든 더 힘들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지난 8일 경선이 끝난 후에 광주 지역 기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재명은 제왕적이다. 윤석열하고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 거잖아요. 민주당의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말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찌라시로 돌았고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알려지고 이 말이 사실은 알려지진 않았었죠. 근데 박원석이가 이 말을 방송에서 하면서 조명이 되고 그래서 정봉주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민주당원 입장에서는 다들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민주당 맞나? 그 옛날에 정봉주 맞나? 하는 생각을 당원들이 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원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이러다가 지금 정봉주가 1등, 2등 막 달리고 있는데 5등으로라도 당선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저 사람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저도 어디서 누가 물어보면 정봉주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져야죠. 이런 이야기를 저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하여튼 12일에는 갑자기 무슨 기자회견을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기자회견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런 말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 그리고 했다면 사과도 하고 그때 당시 이러저러 했다라고 거짓말을 좀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도 명팔이 하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앞뒤 맥락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죠. 누가 명팔인지 이 말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맥락에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냥 이재명 팔이 한 놈들 그놈들 내가 그냥 다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발끈하는 놈들이 이 명팔이 한 놈들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죠? 그 말을 할 때 이미 정봉주는 정상적으로 정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겁니다. 국민과 당원들을 완전히 무지랭이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20여 년 전에 선거운동 전략을 썼던 겁니다. 그것이 요즘 먹힙니까? 이 세상에 지금? 정봉주가 누굽니까? 목발지뢰로 발목 잘린 군인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발목이 잘리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겠다. 이런 말을 한 무도한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진행할 때도 스태프들한테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정봉주와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은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이전에도 기자회견할 때 기자회견하면서 거기 자리 잡아준 김준혁 의원한테 대놓고 방송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가 있어. 저리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고압적인 자세입니까? 국회의원한테 말이죠. 정봉주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당연히 떨어져야 될 사람이 떨어진 것이고 초반에 1등을 한 게 좀 우스운 일이죠. 근데 그때 초반에 정봉주를 1등으로 만들어줬던 당원들은 정봉주가 좀 짠하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지난 선거에서 박용진이 잡겠다고 박용진은 수박이다 이러면서 내가 박용진이를 잡겠다 이러면서 박용진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봉주를 지지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을, 현역 의원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천권은 지었지만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봉주를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냥 거의 뭐 찢어 죽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좀 어렵겠다. 이래서 정봉주 공천을 했지만 그걸 다시 공천을 취소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야, 정봉주 참 짠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회 좀 넣어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초반에 1등, 2등을 달렸는데 결국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거친 입이 문제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봉주를 막 이렇게 저격해가지고 낙마시켰던 조중동이 참 고마울 뿐이죠. 정봉주가 1등이나 2등이 돼서 이재명 좌우 어느 쪽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끔찍하잖아요. 기자회견, 이전에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팬덤도 가지고 있고 나는 꼼수다를 하면서 많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 권력, 뭐 미건스,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뭐 유튜브라기보다 유튜브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프리카 TV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그런 데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정치인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후보 행태 자체가 너무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들은 다음 집권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정봉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봉주가 있는 순간 민주당이 오히려 정권을 못 잡도록 하는데 앞장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당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번에 당원들의 선택 얼마나 위대하고 그야말로 무서우리만치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인 겁니다. 당원들의 뜻과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뜻이 그 표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다음에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그대로 발동이 된 것이고 민주당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뜻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봉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 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도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던데 아마 민주당 당원으로서 어떤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봉주 자신이 존경한다는 이준석 당 뭐 이런 데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아니면 박원석이하고 엄청 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친하다는 게 밝혀졌고 본인들은 뭐 평소에도 형님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다 그러는데 박원석이가 한 당이 뭡니까?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 아니에요? 거기 그 당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거다. 아마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하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은 뭐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 민주당 심장에 칼을 꼽고 갈 사람이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가슴에는 칼을 품고 있는 복밀구검의 산 표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정봉주를 떨어뜨린 것은 1등 공신은 박원석이죠. 박원석이는 민주당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민주당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개버품을 물고 막 정신을 혼미할 정도로 민주당을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원석이가 엄청나게 민주당을 도와줬다. 이야, 박원석이가 민주당을 싫어하는데 하여튼 세상 만사가 이렇습니다. 예, 이런 게 세상이다. 세상 일입니다. 박원석이는 그 말을 함으로써 민주당에 타격을 입히고 또 민주당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봉주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봉주를 엄청 찍을 것이다. 그런 계산하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삑사리가 났죠.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당신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치인 거고 그게 세상 만사입니다. 박원석은 정봉주가 어찌됐거나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박살 내주기를 바랐겠지만 당원들은 너 웃기지 마.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그 기대감 속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박원석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근데 이 말을 했던 박원석이가 이렇게 말을 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촉새 변호사 있잖아요, 김태현이. 그 촉새 김태현이가 진행을 하고 또 여당 측에는 김경진, 김경진, 김근식이가 여당이고 야당 측 패널로는 박원석, 서용주 이렇게 5명이서 낄낄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경진, 김근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 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다 건너간 사람들이거든요. 말할 것도 없고 박원석이는 그렇다 치고 서영주가 누굽니까? 서영주는 이낙연계예요. 이낙연계. 민주당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저기 민주당 패널로 나오긴 한데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낙연계 사람이니까. 근데 이낙연 쪽 따라가지도 않고 지금 아직도 민주당에 있나? 그건 뭐 남이 뭐 정당이 어딘가는 내가 뭐 관심이 별로 없지만. 하여튼 이낙연계로 나오는 이 사람 그리고 정의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박원석 이런 사람들 4명이 앉아가지고 다 민주당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낄낄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정봉주 이야기였던 겁니다. 하여튼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정봉주가 떨어진 것은 바로 민심이고 당심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통합을 저해야 하는 내 당 내부 암덩어리 명파리를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이미 본인은 최고위원 안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스스로 탈락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예? 앞뒤 맥락도 없는 말을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꼬락서니가 좀 측은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런 학업인생 이야기 그만하고 앞에 전현희 이야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현주 5등 했습니다. 5등.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떨어질 줄 알았죠. 한 6등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정봉주 후보가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5등으로 최고위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 떨어질 줄 알았다가 그 좋아하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는 막 2등, 3등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밀려서 당선이 되니까 이분은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성 장군 출신이고,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요. 물론 고향은 경북 예천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분도 지도부 입성을 잘했다. 근데 본인이 표가 좀 덜 나왔는지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던데 어제 같은 날 당선이 되면 표정이 좀 밝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군인 출신이라서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꼴등한 강선우 의원 봐봐요. 꼴등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해맑습니까? 그건 뭐 이미 본인도 꼴등을 예감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게 좀 즐겁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찡찡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제 하여튼 해맑게 웃는 우리 이현주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보기 좋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떨어져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소개를 할 때 경제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 SO일 상무를 37살 때 했으니까 경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인이자 법조인이죠. 이 이현주 의원 좀 웃기긴 해요. PK 출신인데 당적이 너무 화려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사실 국민의힘 그쪽에도 있다가 민주당 쪽이 안철수 당에도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으로 온 굉장히 그 나쁘게 말하면 철새 정치인.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전체적으로 보면 김두관 후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남았고요. 정봉주 후보가 판을 엎으려고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그래서 엎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당원들에 의해서 저지당한 그런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아까 사성장군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옆에서 정말 국가안보를 더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그런 조언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군으로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전준호 그리고 이현주 이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을 되찾아올 때까지 정말 분골 쇄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